아이들은 공만 보고 달린다. 끝에서 끝으로. 아이가 던진 공이 날아갈 때 담장은 고요를 잃는다. 지금부터 아이들은 여름이 얼마나 조용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투명을 산산조각낸 공을 쥐어본다. 공은 더럽고 공은 따뜻하다. 구윤재 시인의 시 유리새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792회 1부는 당신의 첫 코너로 진행됩니다. 당신의 첫은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작가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그간의 노력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문학과사회 신인상의 주인공 구윤재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 쓰는 구윤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이제 좀 녹음을 하는 자리는 처음 나와보셨을까요? 네, 너무 처음이라서.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등단을 하신 지 몇 개월 정도 되셨을까요? 여름호에 시가 발표되었으니까 이제 꼭 한 계절을 보낸. 네, 좀 따뜻한 더운 시절에 시인이 되셨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졸업을 못해서 네. 학교를 다니면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 몇 학년이실까요? 이제 4학년이라서 네. 막학기예요. 학교 내에서는 등단을 딱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제가 굉장히 조용히 다니는 편이라서 네. 주변 반응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반응조차도 네, 아직 그냥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냥 종강을 기다리는 학생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숨어 다니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혹시 학교에서 잘 숨어 다니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눈에 안 띄면 되는데 그냥 좀 닌자처럼 네네. 도서관 같은데 나 과방 같은데 구석이 있으면 잘 모르세요. 등만 보고는 저인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조용히. 평소에도 도서관과 과방을 많이 가셨나요? 네, 도서관에 많이 가서 굉장히 조용히 앉아있고. 시도 조용히. 거기에서 쓰셨나요? 이제 거기서는 되게 학교에만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되게 네. 두껍고 언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책들을 좀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재미로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고 시는 집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언젠가 한번 스쳐봤을 만한 학교에 있었을 법한 어떤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문장의 소리 청취해보신 적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처음 섭외 연락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일단 제가 이동 시간이 항상 긴 편인데 네. 뭔가 보는 걸 잘 못해요. 영상을 본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하는 걸 잘 못해서 제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며 가면서 문장의 소리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처음 섭외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떡하지? 어떡하나?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저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시인님이 평소에 사람과 얘기를 얼마나 나누실까? 이런 궁금증이 네, 약간 내성적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걸까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서 네. 저는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방금 좀 저도 좀 하고 굉장히 긴장되네요. 굉장히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게 들려서 마이크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면 또 다르고 평소에는 저 친구가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도 마이크 앞에 그 친구를 데려다 놓으면 굉장히 그 친구의 말이 주목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당선 전화 받았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연계를 해서 근로를 하고 있을 때라서 네. 이제 근로지에서 근로를 하고 있었고
또 그날 하필 다른 분들이 다 외근이셨어요.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녹취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녹취를 푸는 일이 필요했었나요? 네, 그 인터뷰 녹취를 이렇게 네. 풀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되면 모든 전화를 다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날도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어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을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출판사 전화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니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나요. 전화를 주신 분이 심사위원이셨을까요? 편집자님이셨을까요? 편집자님이셨어요. 얼마나 그런 전화를 많이 해보신 분이겠어요. 네,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로 네. 거짓말 아니라고 해주셔서 뭔가 재밌는 게 그 문학계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해서 얻을 게 없는데도 많은 이제 등단자분들이 이것이 분명히 보이스피싱일 거라는 의심을 거짓말보다 너무 바랬던 일이라서 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듣자마자 바로 녹취 딱 멈추고 나가셨나요? 아니 나가지 않고 이제 전화를 끊고 주변에 연락을 돌리고 다시 앉아서 녹취를 풀었어요. 너무 떨려서 하던 걸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당선 이후 주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응원과 격려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응원의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쓰지 않은 미래 시까지도 미리 응원을 해줘서 그래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게 만난 네. 친구들이 많은 어떤 유형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유형이신 것 같아서. 너무 그런 유형이고 그래서 네. 되게 야 축하해요 고맙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게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친구들은 나보다도 감정이 조금 더 올라와서 우는 친구들. 대신 울어주더라고요. 정말요? 어쩜 이렇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저도 정말 의문인데 바로 눈물이 빵 터졌나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나 등단했어 이렇게 하니까 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울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평생 놀릴 수 있죠, 그 정말 친구를. 웃기는 애예요. 네, 오늘 이렇게 구윤재 시인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시인님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를 쓰게 된 계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장르 중에서 시를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는 일기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누가 일기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일기라고 해서 거짓말들 사이에 진짜 제 감정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우주 비행사가 됐다. 이 뒤에 제가 진짜 생각한 마음을 적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은 누가 왜 시 쓰냐고 물어보면 처음엔 되게 이유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재밌어서 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변하잖아요. 맞아요. 10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모르죠. 그 일기를 쓰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지금도 일기를 쓰고 계실까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거짓말로. 근데 이제 좀 너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거짓말이 너무 습관이 돼서 오히려 진짜를 다 썼을 때 더 거짓말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다 진짜라서 거짓말 같은 일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썼는데 보여주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10년 뒤에는 모르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습작기를 보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함께 글을 나누는 동료들이 주변에 있었을까요? 저는 운이 좋게 좀 마음 맞는 친구들을 금방금방 잘 만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괴롭히듯이 시를 계속 제가 보내고 집요한 눈빛을 방금. 내시 봐줘. 어디 더 고칠까? 이렇게
항상 엄청나게 물어보고 지금도 아직은 뭔가 혼자 딱 이제 끝이야 이렇게 갈무리를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아직도 시를 쓰면 친구들한테 시간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시를 막 엄청 보내요. 세상에. 그럼 친구들도 이렇게 좀 작을 봐서 같이 시를 보내는 편인가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것 같긴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친구가 많으시 정말 인내심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울어주고. 울어주고. 그렇다면 소설을 쓰는 친구는 없으실까요? 소설을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저는 보내요. 네. 그냥 봐라. 너가 쓴다면 잘 읽겠지. 나보다 낫겠지. 굉장히 조용한데 집요함과 구집과 재미가 있으셔서요. 시에 대해 좀 등단작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10편 내외의 작품을 보내셨어요. 접시 되살리기 외 9편을 응모하셨고 문학과 사회에는 5편이 실렸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작품을 고르고 그 안에서 보여주고 싶은 시세계의 연결 지점을 생각했을 텐데요. 이것들 사이에서 시인님께서 특별히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시 주제일 수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가 잘 드러나는 시편들을 좀 먼저 골랐던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좀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이제 순서를 다 프린트를 해놓고 여러 번 바꿔가면서 10편을 이렇게 골랐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사람 중에도 어떤 친구는 모든 의견을 수용해서 거의 난 귀가 얇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듣고도 이제 완전히 자신의 필터를 거쳐서 어떤 선택을 한 친구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귀가 얇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보통인 것 같은데 좀 공통된 이야기만 들어요. 다수결로 얌체같이. 합리적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평을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강렬한 이미지나 말을 제시하는 대담함이 있고 제시한 모티프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다고 평하면서 언어가 움직이는 와중에 아이들이 불쑥 튀어나와 말하거나 움직이고 다시 언어의 뒤로 숨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시를 읽으면서 시가 좀 찬찬히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한자리로 약간 붙잡히는 그런 좀 선명한 전경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제 현장에 좀 머문 듯한 느낌도 있고요. 마음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도 받아서 이 말을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인님의 대담하면서도 탄탄한 언어는 과연 어디서 기인한 것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또한 작품 내부로 언어를 가져올 때 어떤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뭔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거를 그냥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굴리다 보면 이렇게 쭉쭉 알아서 밀고 나가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게 파동이 맞을 때 좋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시가 밀고 밀어서 나아간다는 느낌을 굉장히 저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잘 공감하며 읽었군요. 모래밭의 나쁜 아이에게는 데니 샤피로의 계속쓰기 나의 단어로에서 첫 행을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문장을 인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텍스트 읽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낭독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멍을 때려요. 가끔 이제 머리에 중력이 다 빠지고 이렇게 멍을 때리다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때 딱 시선이 맺히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니 샤피로의 수록된 다른 글들도 좋지만 그때 제가 한창 또 아이에 대해서 골몰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이 문장을 꼭 시에 가지고 와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이런 우연에 의거해서 많이 가져오잖아요. 꼭 저도 어디서 질문을 받으면 그거 정말 우연히 내가 꽂힌 건데 맞아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역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편인데요. 너무 사실은 좋은 문장이에요. 저도 꽂혔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이 시가 사실 은사시 나무였던 은수가 나에게 걸어 나오며 시작되고요. 반대로 나인 지민이가 풀숲에서 나와 은수에게 가며 끝납니다. 그 성장의 진행이 서로 어긋나고 이제 그리고 좀 더 어리고 덜 자란 이런 아이들이 서로를 찾는 정황이 시에서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이런 정황이 시에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뭔가 계속 아이들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일 수도 있겠지만 포함해서 어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다 아이들이라는 이름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장면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조금씩 다시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붙잡힌 건 이제 아이였던 그 상태가 있었던 어른이 되어도 그 상태를 가진 자니까 계속 이제 아이들이라는 어떤 생각이 네. 저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서 재미있었고 그런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약간 서로에게 의지하는 어떤 기대는 모습도 보여서 그런 얘기는 조금 이따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좀 깊게 여러 시들 얘기를 해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밭의 나쁜 아이에게와 캐치볼은 시적 정황과 더불어 은수와 지민으로 명명되는 인물로 연결되는데요. 시인님께서 두 작품을 창작하셨을 때의 시간적 간격이 궁금합니다. 두 작품 중 무엇을 먼저 쓰셨는지, 그 시간은 얼마나 길거나 짧은지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두 시 중에서는 모래밭의 나쁜 아이에게를 먼저 썼고요. 캐치볼은 좀 퇴고를 많이 한 시라서 두 시편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은수와 지민이 연작을 많이 써서 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른 은수와 지민이들을 포착하는 시들도 같이 쓰면서 두 시가 나온 것 같아요. 은수와 지민은 그 어떤 역할이 전 지금 두 편에서 은수와 지민을 발견했는데 어떤 역할이 시인님 내부에선 좀 정해져 있을까요? 둘의 이미지나. 약간 있는데 네.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고정된 게 없어서. 네. 두 시는 이제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쪽을 상실한 아이가 그 남아있는 빈자리를 시의 언어로 채우며 이제 감각하는 그런 형식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시인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움에 대해 혹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리움이요? 네. 얼마나 앞으로 많은 질문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그리움은 그냥 두고 올 때 무언가를 계속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오고 싶지만 그 과거에 두고 온 것들을 그게 좌절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결과적인 감정이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많은 시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좋습니다. 너무 긴장을. 정말 진땀이. 접시 되살리기가 이상하게 좋아서 계속 읽어봤는데요. 접시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아이들이 변하는 얼굴, 접시 조각을 쓰는 빗자루, 또 변하는 아이의 얼굴, 접시 조각과 맞바꾸는 이야기들.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자꾸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내 슬픔을 건드린 성우의 맨발로 어떤 마음이 모이더라고요. 뭔가 다칠 것 같은 걱정하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좀 염려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순발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패스하셔도 되고요. 쉬었다 가셔도 되고요. 질문이 뭐였죠? 가끔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좀 염려하는 마음에 대해 제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염려를 하나요?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 시인님을 좀 염려하시나요?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염려를.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냅두면 잘 크는 타입인데 오히려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해서 이제 가끔 주변에서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약간 질문을 좀 끌어당기시는 편인가요? 저 왜 혼자 있지? 궁금해. 쟤는 왜 맨날 도서관에만 있지? 그런 시선들이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접시 되살리기, 유리새, 그리고 당선 소감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아이들에 관하여 시인님께서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유년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공간을 이동할 때 제가 그 떠나온 공간에 저를 좀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볼 때도 어떤 한 시기를 떠나올 때 그 떠나온 시기에 저의 일부를 두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기들이 쌓일 때 그것이 어떤 복수의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장면들을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아이들이 점점 튀어나오는 이유는 그런 까닭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튀어나오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원목 연습 또한 굉장히 강렬하게 읽었는데요. 리듬감과 더불어 시를 끝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그 첫 문장이 완벽한 환영을 갖고 싶어 라는 데에서 출발을 했고요. 정말 좀 완벽한 환영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조각을 다 끝내서 더 깎아내릴 게 없을 만큼 완벽한 어떤 소원의 형상을 가지고 싶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또 동시에 알고 있어서 어떤 화자를 내세워서 그 환영을 가지고 싶은 화자를 만들었을 때 그 화자가 좌절을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될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시인님의 시 전반에서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슬픔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시인님이 과거로 가서 단 한 가지만 가져올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오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가져오고 싶은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두고 왔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갔을 때 그 패각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으로 가지고 오면 그때만큼 아름답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그냥 잘 거기에 있게 하고 싶어요. 거기에 있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도 계속 이제 그것으로 돌아가는 어떤 마음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로 향하여서 정말 만나고 보고 싶은 단 한 명의 작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비밀로 하고 싶고 한데 너무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쵸? 네. 혹시 몰라요. 혹시 모르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열려 계시네요. 네, 저 자체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만나고 싶은 건 어떤 시간대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본 적 없는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떤 걸 그때는 그리워할까, 어떤 것들을 관심 있어 할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시간성 자체가. 재미있네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인님이 창작하는 모습 또한 궁금해졌는데요. 주로 어디에서 시를 쓰신지 아까 집에서 쓴다고 하셨는데 집을 벗어나진 않으시나요? 주로 집에 있네요. 주로 집에 있고 루틴이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며 가면서 문장을 좀 모아두는 편인데 이제 집에 있다가 오늘은 시를 하나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문장을 시작으로 삼기 좋은 문장을 좀 오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자문자답을 하면서 그래 너는 어딨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이미지가 좀 선명해질 때 그때 이제 글로 뭔가를 옮기는 것 같아요.
문장을 원목처럼 바라보며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요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음악, 영화, 전시, 음식, 무엇이든 시인님께서 요즘 무엇에 빠져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새 이제 개강을 하면서 또 이동 시간이 길어져서 근데 제가 듣는 거밖에 못해요, 대중교통에서. 네네. 근데 요새 좀 삶이 느슨해져서 느슨해진 삶의 기강을 잡고자 공포 라디오를 들어요. 그런 라디오가 있나요? 그냥 그 영상 어플에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걸 치면 무서운 이야기 나오거든요. 사람이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네, 사람이 들려줘요. 오, 폐가에 갔다가 혼쭐난 이야기 막 이런 거를 계속 들어요, 그냥. 정말 신선한데 그거를 그냥 일상 뭐 밝은 지하철 뭐 이런 데서도 그냥 들으시는 건가요? 지하철에서 듣는 걸 가장 권장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너무 놀라버리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잖아요. 삼키면 돼요. 차분하게. 네.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그러면 쌓여있는 무서운 이야기 데이터가 좀 많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참 문제가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혼자 사는데 네.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주변에서 혼자 사는데 안 무섭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무섭거든요. 왜냐면 다 까먹어서.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되게 오싹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너무 편리한 기억과 망각. 약간 매콤한 것만 듣고 싹 그럼요. 날리시는. 좋습니다. 말씀을 나눌수록 시인님의 첫 시집이 더 기다려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 문장의 소리에 살짝 들려주신다면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지만 일단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사실 한 계절 정도 이제 작가 생활을 하셨으니까 지금 좀 실감이 나실까요? 이렇게 뭔가 행사 있을 때 아니면 이제 가끔 메일함을 펼쳐볼 때 가끔 내가 작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 외에는 그냥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메일에서 사실 먼저 작가가 되고 맞아요. 서서히 이제 현실로 적응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이제 시인으로서 꿈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데니 샤피로도 그렇고 어떤 글들은 좀 읽으면 뭔가를 꼭 쓰고 싶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시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쓰고 싶게 만드는 어떤 매개가 된다면 뭔가 되게 좋겠다. 그런 시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언어가 언어를 밀고 정황이 정황을 미는 것처럼 이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것과 굉장히 어울리는 포부를 밝히셨네요. 그렇다면 문장의 소리도 이제 구윤재 시인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끝으로 시인님의 낭독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소설가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지민과 은수 연작의 한 편을 가지고 왔고요. 네. 고른 이유는 제가 지민과 은수 연작을 쓸 때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게 좀 이 인물들의 모든 순간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점이 되는 순간들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가 어떤 지민에게 있어서 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민의 하루. 지민이 창문을 열자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지민은 새에 의해 생겨나는 허공을 본다. 가진 적 없지만 잃어버린 기분이야. 지민은 협탁에 손을 뻗어 수첩을 들고 쓴다. 가진 적 없지만 잃어버린 기분이다. 지민이 사각형의 흰 창을 바라본다. 유리창으로 자국이 남지 않게 대충 붙여 덜렁이는 포스터가 비친다. 그렇다.
지민의 집은 월세다. 지민은 쓴다. 가진 적 없는 사람만이 잃어버릴 수 있다. 가진 적 없지만 잃어버린 기분을 주는 것은 장바구니이다. 나는 장바구니를 가진 적 없지만 마트에 가면 매번 장바구니를 들고 올 걸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매번 가진 적 없는 장바구니를 잃어버려. 사색에 잠긴 지민이 창을 가로지르는 방범창을 본다. 방금 지민이 본 것은 흰 줄무늬 새이다. 지민 쓴다. 허공은 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는 허공을 잃어버린다. 새는 매번 다른 허공을 손에 쥐기 위해 난다. 사람들이 밀어버린 건물 위에 다시 높고 빽빽한 아파트를 짓듯이. 여기까지 쓰고 만족한 지민이 수첩을 덮는다. 지민의 표정이 미래의 행위를 암시한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새 한 마리가. 새 한 마리가. 새 한 마리. 날아가고 종지가 있나? 생각한 지민이 방범창 사이로 얼굴을 우겨넣는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맞은편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파란 슬리퍼가 식물에 물을 주고 있다. 지민은 통유리 창문 있는 집을 원한다. 지민은 더 넓은 세상을 원한다. 지민이 책상으로 가 작업을 시작한다. 점심에 먹을 라면 냄새가 빠지지 않은 작은 방에서 내게 다른 미래가 있다는 걸 믿으면 여기를 더 잘 살게 된다. 고 생각하는 지민이 작업을 하다 말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일어선다. 방금 날아간 새는 지민이 모르는 하늘을 날고 있다. 네, 어디에도 발표된 적 없는 신작시일까요? 그렇네요.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소감을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긴장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까먹었는데 나중에 방송을 들으면 생각보다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딱밤을 때리고 싶을 것 같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경로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재 시인님의 여러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저희도 뜻깊었고요.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92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달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